이준석은 술 한잔 먹다가 그럼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쓰고 전화기를 꺼놓고 어디 갔나 했더니 부산에 가는. 근데 부산에 갔는데 장제원 사무실 찾아가는 지금 정치적 반대편에 있거든요. 예. 여기 언론이 났는데요. 확실히 얘는 내가 봤을 땐 그래. 윤석열과 뭐 사이가 어떻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확실히 관종이에요. 언론이 막 자기를 찾는 것 같으면 즐기고 다른 핸드폰으로 다 검색해보고 핸드폰만 꺼놓고 굳이 간다는 게 장제원 사무실에 그것도 뒷모습 지켜가면서 나 요 사진 보고 빵 터졌다니까.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국에 그러니까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보다 자기 당의 후보보다 훨씬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뺏기기 싫어하는 그런 그 고집이 엿보이니까 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상대당이긴 해도 너무한다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준석은 일단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장제원 사무실에 갔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바사바 해보려고? 장제원은 부산에 없는데? 장제원이 어쨌거나 이제 비선실장이잖아요. 비선실장. 예, 비선실장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연주를 통해서 그 윤석열한테 어떤 진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장제원이니까 거기에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해를 한번 풀어보려고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정말 순진해 진짜. 장제원은 서울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제원이 그 장제원 당사자를 만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제원한테 신호를 주는 거지. 나한테도 좀 연락을 좀 줘라. 윤석열만 근처에서만 맴돌지 말고 나한테도 좀 어떻게 와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심리 분석이 안 되는 사건을 그러니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하고 대척점에 있는 장제원 사무실 찾아가서 사진 찍히고, 그게 어떤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건의 협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제원은 지금 윤석열의 측근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눈치 보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 그 이준석이 부산에 가기 전에 노원구 사무실에서 1시간을 있다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부산으로 떠난 다음에 권성동이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마치 그 퍼포먼스죠. 이준석은 이미 오고 가고 난 다음인데 자기는 그 사무실에 가서 이준석을 기다렸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가 떠난 뒤 내가 도착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서로 길이 엇갈리는 모습. 연병하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이런 거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의 당대표가 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계속 평상시에 항상 했던 말인데, 만약에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갑자기 전화기 꺼놓고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갔으면 예를 들면 이 정도로 기자 제목을 뽑았을까, 당무 거부 정도로 뽑았을까. 아마 만약에 송영길 대표 그렇게 했다면 더불어민주당 분당 아니면 뭐 이런 아주 그냥 자극적인 내피셜을 뽑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서 기레기들도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 이제 언론의 보도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 세 사람을 윤석열 실세라고 한대요. 네. 실제로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정치적 조언을 들은 게 장제원이라는 거야. 사실 장제원은 윤석열 총장 청문회 할 때 제일 세게 부딪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서로 깐부가 됐어. 그렇다 보니까 장제원은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협박하러 갔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수도 있는 게, 윤석열이 정치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선대위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무총장 시킨 권성동이나 비선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장제원인데, 장제원이나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여기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충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선실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공식 직함은 없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장제원이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이준석 생각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수정을 받아들이면 김종인이 아니고
이수정을 받아들이면 이번 선거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2030한테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무조건 이수정은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마저도 못 만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제원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게 비서실장이 누군지를 보면은 딱 드러나잖아요. 비서실장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뜬금없이 나왔는데 바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색깔 없는 무색무취한 비서실장을 앉혀두고 사실 그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그 직책 중에 하나가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 평소에 친분도 없던 아무런 인연도 없던 사람하고 그렇게 임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자리에 바지를 꽂아두고 실제 비서실장 역할은 장제원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 혹시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가 장제원이라는 거를 힌트를 주기 위해 그렇지, 그럴 수도 이준석이 있고. 그 사무실에 그러니까, 너 내가 그냥 와서 사무실에서 사진 찍는다라고 보여주는 일종의 협박이다. 이게 나중에 그거네. 공천권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선 지면 네가 책임질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오늘은 또 순천인가 어딘가로 또 뭐 이렇게 막 동분서주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 맛집 투어. 맞죠. 근데 이거 되게 유치한 거기도 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자체 이런 캐릭터가 자기 당 망하게 한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 이제 유준석이 근데 그 페이스북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근데 과연 갑자기 술 마시다가 그럼 여기까지라는 말을 왜 남겼을까 생각해 보면 뭔가 이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사연은 뭐 이수정 뭐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홍보본부장이 이제 대선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한가 봐요. 선거판에서. 네. 그런데 요 예산을 이준석이가 책임지고 집행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야 이거 그 몇백억 되는 예산을 이준석이 이걸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상임선대위원장 하면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거에 분개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제 썰이 있는데 지금 방금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장제원이나 이쪽 찾아갔다는 말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혹시 그런 부분들 나를 터치하지 말아줘라. 라는 얘기도 오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조심으로 추측을 장제원 해봅니다. 봐라라고 공개적으로 네. 언론사 기자를 대동한 거잖아요. 이 이준석이가 장제원 사무실을 들어가는 모습이 일종의 게임 캐릭터 같은 거야. 네가 없는 빈집털이 내가 한다. 이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잘해보려고 갔다라고 하는 그 분석하시는 분은 화낸다. 정치하지 마.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무지무지한 복선과 상징을 깔고 들어가는 그런 그렇죠.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옥새파동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당의 당대표가 지금 선거 기간 내에 앞으로 당무 거부하겠다. 자기가 그날 당일날 일정 다 취소해버렸잖아요. 네.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정상적으로 말하면 당대표하고 후보가 투톱으로 뛰는 게 맞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금 이따가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만 선거운동이라고 그냥 술 마시는 게 선거운동인데 여기 좋은 메시지 뭐 이렇게 보완이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수정을 용입을 하냐 같은 이 불만이 쌓여있고 윤석열 측근들은 절대 만나주지 마세요. 더 만나주면 칭얼거려요. 올라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언을 하고 이런 상황. 지금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조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준석 대표님 힐링하러 간 것 같습니다. 있잖아. 재충전. 내가 이준석이면 더 빡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나는 당을 접수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이준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있었지만 내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당권도 내가 가지게 오게 되는 건데 당대표가 왜 필요하냐. 그치. 이제 이 당의 주인은 나다. 당무 우선권. 그러니까 그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정말 좀 불쾌할 수 있는 게 내가 가는 스케줄을 내가 몰라. 아니 내가 대통령 후보가 움직이는 그 동선에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케줄을 잡는다. 그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일정 잡아서 언론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 통해서 아 내가 저기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나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준석 편드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상황이 그래. 이준석 자기 자신의 생각은 확고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관종의 끝판왕인데 가끔씩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관심 누가 꺼주면 좋겠잖아. 쉬고 싶잖아. 근데 얘는 뭔가 이렇게 어떤 드라마 쪽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동안 잠적해. 뭐 보통 그런 사람들 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가출해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출을 하면 부모가 날 찾지 않기를 바래요. 찾기를 바래요. 찾기를 봐. 가출은 원래 그런 거야. 찾을 걸 알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찾으라고 나가. 그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여서 내가 사라지면 잊혀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를 봐주면 좋겠다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집을 이준석 꺾기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땐 스타일상 그래. 윤석열도 이거를 굳이 찾아가서 뭔가 안 할 거예요. 곰고 골마요. 얘 집 나갔다가 내가 봤을 때 한 5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상황이 되면 윤석열 측근들이 기가 죽고 여기서 안 들어주면 이준석은 계속 마음속으로 곰고 이 과정이 지금은 모르는데 오늘 이따가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만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봐라 이준석 말 안 듣다가 잘 됐다. 이대남 하다못해 샘플로 보면은 몇백 명도 안 돼.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샘플이 이대남 지지율이 한 3%만 빠지면은 봐라 이준석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그렇죠. 한번 집 나간 애가 5일 후에 집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집에 돌아오면 나 밥 안 먹어. 이것도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수정이 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도 이준석만한 아들이 있어서 아는데 내가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해보겠다. 무슨 문제 다루는 상담 선생님 같잖아. 오은영 선생님을 데리고 오든가. 근데 이준석도 이 방송 보고 있으면 좀 자존심 있으면 집 들어오면 안 돼. 차라리 새날을 나와 새날을. 그러니까 버티고. 답답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로 오세요. 예, 이참에 넘어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근데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가야 될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어서 마치 명령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근데 당에서 내놓은 해명도 사실 저는 거짓말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게 먼저 보도자료가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패싱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명도 거짓말이 상습화가 되어 있는지 저번에 김종인하고 윤석열이 만났는데 불구하고 김종인은 뭐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근데 그 다음날 기사 보면 다 만난 것으로 나오고 여기도 해명한다는 것이 어떻게 실무진이 당대표한테 일정 확인도 안 하고 보도자를 뿌릴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납득할 수 없어서. 네. 아니 당대표는 비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왜 비서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집단 따돌림이에요. 그렇죠. 패싱이죠. 뭐. 그러니까 선대위 후보 중심으로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후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수진 그러니까 조수진이 뭐라 그랬어요. 당대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은 선대위 직책이 중요해. 왜 네가 월권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당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라고 하는 게 당의 전체는 아니잖아. 엄연히 존재하는 당의 대표란 말이야. 근데 선대위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룹이 하나 꾸려져서 그 선대위에서 맡은 역할은 뭐 미디어 홍보 뭐 이런 거예요. 그 패널 역할 때문에. 근데 전체로 보면 내가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선대위에서 이준석한테 일정도 안 알리고 김종인 갖다 쓰자 그러니까 윤석열 측근들이 김종인도 사실상 무산시켜버리고. 예. 그리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일정도 안 알려주고 이수정 갖다 쓰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게 이대남들 자극해가지고 패미 막 싸웠던 사람이잖아. 근데 패미가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참기가 좀 힘든 거지. 내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선대위에서는 일부러 노골적으로 왕따를 놓는 거야. 네. 안 알려주고. 그거 본인이 느끼는 기분이라면 진짜 더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초선 의원 5명이랑 저녁 식사를 하는 와중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문자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 5명이 누군지는 안 알려졌지만 분명히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상상하건대 당 대표실 분위기 당 대표실에는 비서실이 또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초선 의원 5명한테 들었던 에피소드하고 너무 잘 일치되는 순간 이게 당내에 내 편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진짜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게 확인된 이상 나는 여기서부터 다른 극단적인 작전을 써야겠다. 그러겠네. 그래서 부산으로 나르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네. 거죠. 진짜 밥 먹기 싫겠네요. 밥 먹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이준석한테 윤석열은 난 모른다. 그냥 힐링하러 갔을 거야라고 말하는 윤석열. 그러면 또 이준석 듣자고 하니까 존나 빡치는 거지. 야, 너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뭔 힐링하러 가. 부산에 왜 그 야수님이 가끔씩 심심하다 보면 부산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있잖아. 예.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지 지금. 요즘 방어가 맛있을 때입니다. 얘가 지금 사춘기여가지고 지금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잠깐 가출한 거야. 예. 들어올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봤을 때 이 당은 상당히 이상해지는데 이게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당내 분란에 빠지는 것은 윤석열 지지율이 여론조사 한 2-3개가 이재명 후보한테 지는 걸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준석이가 좀 양양해지는 거죠, 오히려. 이수정 여기 그만니까 떨어지지. 이상한 구조에 놓였다. 신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근데 윤석열이 반성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한 10% 넘게 차이가 나게 지면 반성을 할 텐데 아슬아슬하게 2-3% 차이로 계속 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반성 안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이준석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여기서 윤석열 캐릭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당대표조차도 그냥 가버리면 잡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캐릭터이고 보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집권할 일도 없겠지만 집권하면 어떻게 국민들을 대할지가 느낌이 팍 오니까 절대로 집권하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거거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게 왜 살아있는 생물이겠어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 이준석 없이 대선 어떻게 치르냐고 또 중진들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위력을 좀 보기는 했거든. 어느 날 갑자기 영선에 30대 당대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벙쪘겠냐고. 정치라는 게 경륜이고 최소한 4-5선은 해야 당대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저렇게 이제 양축 중에 한 축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김종인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럼 내부적으로 또 자기들끼리 한마디 섞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준석을 오구 이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된다고 보면 참 재밌는 구석으로 가고 있다. 전국 투어하면서 이제 나 부산 있다, 나 순천 있다, 나 전주에 가서 이덕춘 만난다. 이런 측을 하고 전화 다닐 거야. 기다려야 되겠네. 뭐 제주도 가려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나 없이 한번 해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부인 역할을 못 하니까 대신에 독자적인 스케줄로 이제 전국을 다닌다는 뭐 그런 구상인가요? 예. 어쨌건 언론들아 잘 생각해봐라. 아까도 이야기들 하셨지만 민주당이 그 상황이라면 포탈 도배했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런 뉴스 포탈 메인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해.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그럼 이걸로 끝이다 하면서 이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언론 입장에서는 속으로 윤석열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윤석열이 이 당대표가 선거를 보이콧할 정도로 하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뭐 힐링하러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더해서 이제 민생이 엄중한데 빨리빨리 화합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해서 죄송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수습하겠다 이 정도로 나와야 정상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아니 그 캠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준석을 위한 물리적인 자리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물리적인 자리. 물리적인 자리. 허수아비. 전 진짜 내가 듣는데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보릿자루.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 안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책상은 놔뒀어. 이준석 씨, 어째 이재명 후보가 하는 명신 캠핑에 한번 나오는 거 어떨까? 힐링 좀 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네. 이재명의 이야기를 들으라. 인생이 정말 별것 아님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 청년 중에 참 고생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겠지만 이준석이 특히 눈에 띄네요. 어쨌건 이준석의 임기는 내년 3월 9일까지입니다. 저 확신합니다. 어차피 대선 지고 나면은
비대위원회 뭐에 꾸려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 김종인홍이 들어갈 수도 있어. 대선 패배 이후에 설거지 전문가. 설거지 전문가로서 요즘에는 식기세척기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